네. 이미 선생님, 우리 사진 먼저 찍고 시작할까요? 네. 자, 오늘은 손자병법이지만 그래도 논어 강독으로 네, 이렇게 어젯밤에 미리 듣고 써머리 했어요, 써머리.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음, 하나, 둘, 셋. 네, 잠깐.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파이팅. 네, 됐습니다. 야, 선생님들, 진짜 이 비법이, 음, 독서의 비법은 진짜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읽는 책과 그러지 않은 책 차이가 너무 커요. 특히 이 노노는 특히가 아니라 기록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게 제가 순간순간 느껴져요. 어떤 책은 제가 그냥 읽거든요. 그냥 읽는데 지금 이제 이 책은 제가 저 써머리를 안 했어요. 써머리를 않고 여기 이제 책에다가 좀 했어요. 책에다가 하고 여기 챕터 끝날 때마다 이제 책에다가 하는 방법은 중간중간 밑줄 그으면서 거기에 생각나는 거 적기도 하고요. 이 어떤 경우에는 한 챕터가 끝나면은 챕터 끝난 데다가 이 꼭 기억하고 싶은 거 있죠. 뭐 좋은 문장이라든가 이런 걸 여기다 기록을 해요. 저는 그냥 읽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책을 왜 빌리냐고요. 빌리면 절대 안 돼요. 빌릴 책이 있고 안 빌릴 책이 있는데 빌린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웬만하면은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빌리지 말고 사시고요. 왜냐면 제가 다 제독해도 좋을 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독, 3독, 제가 11번까지 한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행이 답이다. 여러 번 읽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이제 담론 책이 저 3독하고 있는데, 이거는 눈으로 읽어서 될 책이 아니에요. 그 책도. 그래서 이런 가벼운 책은 이렇게 적고, 그리고 웬만하면 기록을 하는데요. 그 차이가 저는 확연하게 느껴져요. 이게 내 걸로 만드냐 안 만드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노노 작년부터 했잖아요. 작년부터 수업 들어갔는데 저는 기록 다 했거든요. 기록을 하고 내가 이거를 듣냐 안 듣냐에 따라서 달라요. 기록을 하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느리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젯밤에 한 번 듣고 이제 이렇게 기록하면서 여기에다가 지금 다시 한번 어젯밤에 들은 거를 어제 안 들은 거를 그러니까 어제 들은 거에 좀 다른 관점으로 들어보자고 들었어요. 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논어 같은 경우는 미리 올려드릴게요. 이제 미리 올려드려도 그러니까 그 좀 효과를 느껴보시라고 제가 이제 저녁에 넣어볼게요. 미리 넣어볼게요. 뭐 하루 저녁이든 뭐든 간에 하루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하실 분이 들으실 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 진짜 어제는 이거 예전에 제가 들었었어요. 예전에 듣고 아 이거 괜찮네. 다음에 수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스토리고 이번에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밤에 들을 때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봤어요. 있는 그대로 들었어도 질문을 했죠. 세 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들을 때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냥 내 상황에 맞게 또 일부러 다르게 들어보려고 했었어요. 다르게 들어보려고 애써야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 기록도 그렇고. 내가 좀 다르게 기록을 하면서 내가 책을 읽는다는 거는 내 마음에서요. 좀 작정하고 이 책은 읽어봐야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뇌가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 뇌가 함부로 안 읽어요. 되게 정성 들여서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저 지금 책 읽을 때요. 지난달부터 읽었는데 담론 거의 하루에 한 챕,
챕터밖에 안 읽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후루루 읽을 책이 아니고 한 번 읽고 좀 정리하면서 내가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담론을 2달로 한다고 했던 게 그거예요. 좀 천천히 읽으시라고. 스피드 낼 책이 아닌 거예요, 이게. 스피드 낼 책이. 자,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유준 선생님, 혜선쌤, 오해란 선생님, 정경주 선생님, 윤은미 선생님, 이미애 선생님, 윤정희 선생님, 윤세정 선생님, 저 다음 달에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했는데 어젯밤 늦은 시간에 결제를 하셨습니다. 미리 모셔왔어요. 미리 이제 들어보고 해라 했더니 이제 이달에, 어, 그, 시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고민하시길래 그냥 이달에는 듣기만 해도 이게 그 시작이다. 뭐 처음부터 온전하게 내 걸로 막 못 만들더라고요. 좀 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적응하는데. 그래서 그런 적응의 시간이니까 일단은 뭐 안 해도 좋으니까 들어오세요 했는데 고민하시고 들어오셨어요. 박연정 선생님, 공담현 선생님, 음, 윤세정 선생님. 네, 2개네요.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 진짜 어젯밤에 확연하게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어젯밤에는 있는 그대로 들었고, 하지만, 그래도 3개의 질문을 하면서 들었고요. 오늘 아침에는 정말로 제가 이제 미애 선생님 전화 받고 후다닥 왔지만, 들을 때 다른 관점에서 내가 들어보자. 그렇게 애써 다르게 들으려고 하니까 다른 게 들리는 거예요. 그걸 이따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다르게 들렸는지. 그 경험을 해보시기 바래요. 다음 주에는. 자, 미리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꼭 이렇게 기록으로, 기록하면서 듣기. 기록하면서 첫 번째 들을 때. 좋습니다. 혜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제가 먼저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선생님들 얘기 좀 듣고 그다음에 저는 어떻게 다르게 들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혜 선생.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일단 몸이 알 정도로 이제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절박함을 알아야 된다. 이제 2가지를 이제 찝어주셨는데, 일단 손흥민이 연습을 열심히 한 거는 누구나 아는데, 이 연습이란 게 저희 지금 수업이랑 연결을 지으면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잖아요. 근데 이미 손흥민은 연습이 이제 인생의 루틴이 된 거죠. 예, 저희 수업이랑 연계를 시키면 음,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미 삶의 루틴을 형성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연습이 실행이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얼마나 꾸준히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절박한 자가 이긴다. 이 말을 제가 좀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에도 그 한 대목이 나와요. 어떤 음, 송고 자수성가한 대표가 직원을 뽑는 채용 기준이 학벌, 뭐 경력 다 안 본대요. 오로지 한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절박함을 본다고. 예. 그, 오, 그 부분을 읽은 게 생각이 나서 지금 음, 요즘은 그 AI 시대로 바뀌면서 얼마든지 전문 지식을 찾을 수가 있고, 그 경력이 필요 없을 정도의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속도가 빠르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절박함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 대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다시 제가 저한테 질문을 했던 게 그럼 나는 과연 지금 절박한가? 그 4년 전에 제가 그 절박함으로 시작했던 미라클 모닝이 좀 생각이 나면서 그때만큼 절박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조금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다시 절박하다고 느껴야 되는 상황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적어봤어요. 어, 요즘 저는 그 AI에 좀 빠져 있는데, 너도나도 AI 시대가 왔다고 하고, 또 뭐, 김미경 학장님도 또 막 AI에 대해서 요즘 한참 막 강의를 하고 계시고, 저도 직장에서
이제 뭐 반복 업무도 많고, 그리고 이게 평생 직장이 없어지는 시대다 보니까 AI 관련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조금씩 하고 있고, 업무에도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AI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오히려 그 인문학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요즘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 AI를 하면은 기술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 지식, 빠른 기술 습득, 또 AI 도구는 뭐 누구든지 배워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도구를 잘 활용하는 비법은 역시 그 책이든 인생이든 일이든 맥락을 짚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AI는 말 그대로 이제 손발이 되는 도구이지만 그거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몫이기 때문에 그 판단과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스킬은 역시 독서를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구나. 요즘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정말 오히려 역으로 독서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이 났고요. 오늘 제가 좀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절박함을 느끼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3년 그래도 트레이닝 하고 있는 해 선생님 새벽 멤버로 3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 다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달에 읽었던 평생 루틴 김민식의 그 책하고 또 연결해가지고 루틴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현재 내가 읽고 있는 책하고 또 연결해서 절박함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오늘 강의를 어, 믹스해서 비빔밥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삶으로 또 연결해서 얘기한 이 부분이 너무 좋네요. 이거를 당장이라도, 당장이라도 어디선가 이 주제로 강의할 수도 있어요. 이 주제 가지고도. 조금 더 늘려서, 쪽강의도 할 수 있고요. 길게 늘릴 수도 있고요. 제목, 절박함 속에 피어난, 속에서 피어난 꽃. 뭐, 이렇게. 뭐, 강연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주제들. 그리고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글로 쓰면 또 하나의 챕터가 되는 거예요. 글쓰기도 딴 게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 얘기할 때. 누군가는 일상적인 얘기지만 그 사람은 얘기할 때 되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얘기를 해. 근데 그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뭐 건질 게 하나도 없어. 맨날 그 심심풀이 땅콩 이야기야.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할 때,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뭐 매번 메시지 던지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저는 웬만하면은 그러려고 노력해요. 특히 이제 유찬이가, 애가 이제 크다 보니까, 막 그 소리 질러서 막 얘기할 게 아니라, 약간은 그래도 메시지를 던져서 하나라도 얘기하려고 해요. 이래야지 뼈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자리에 이런 거 써먹으면 되게 좋아요. 기억해뒀다가. 일부러라도 이야기할 때 써먹는 거. 글 쓸 때 써먹는 거. 근데 까먹으니까요. 그 혜선생님이 요즘에 작정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수업 끝나면은 그 카페에서 출근 전에 딱 글 딱 올리고 출근하는 거.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막 이렇게 멋진 글 아니어도. 그거 정말로 잘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해란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분 거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 듣고 네, 싶었습니다. 네. 먼저. 네.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보면서, 이 온몸으로
정말 절박하게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는 그 염습량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염습량을 뛰어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음, 해봤는데 제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진짜 열심히 했다. 죽을 둥살둥 하면서 진짜 열심히 했다. 근데도 안 되더라 라는 말들 좀 많이 하고 어,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열심히 하는 거. 충실히 하는 거,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했는데, 저는 그동안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오늘 영상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염습량,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한계를 내가 지금까지 너무 낮춰서 보고 있지 않았나. 나는 여기가 이 지점이 끝이야. 이 지점에서 난 너무 힘들었어. 여기까지 했으니까 난 열심히 했어. 이러면서 안주하고 넘어가려고 거기를 뛰어넘어야지만 그게 내 것이 되려고 하는 그 시작점인데 딱 거기에서 자꾸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오늘부터는 조금 관점을 바꿔서 그 지점에서 멈추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좀 됐어요. 오늘 영상 보고. 음, 그리고, 이게 매일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이제 아니잖아요. 진짜 이론으로 빠삭해도 그게 생활 속에서 네, 적용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게 헛것이구나. 네, 그거를 음, 좀 많이 느꼈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론이 아닌 경험. 좋습니다. 선거 잘 치르셨죠? 저는 이번처럼 이렇게 선거에 막 신경을 쓰고 이런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막판까지. 지지한 사람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 또 좋은 거더라고요. 누군가를 지지하는, 선거를 하면서. 딴 사람 모르겠고, 이제 교육감 선거만 열을 올려서, 막판에, 이분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진짜 연설도 했어요. 차량에 올라가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여기 이 방에 올리진 않았지. 누가 사진 하나도 안 찍어줬어. 너무 급작스럽게 하고 갑자기 한 거라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그 연설도 했어요. 태어나서 이런 거 언제 해보겠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너무 제대로 못했어. 막 소리 깨끗 질러가지고 이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얘기 했거든요. 듣든 말든. 근데 좋은 경험이었고요. 독서를 강조하는 교육감이 또 나올까 싶은 거예요. 인천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8년 동안 독서를 강조한 이분이 또, 어, 이커스인데 이제 AI까지 연결을 해서 저랑 너무 그 방향이 맞아서 이분 아니면 안 돼. 이제 그렇게 했고 저의 절박함이 어떻게까지 갔냐면, 2,000명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그날 아침에 저의 절박함을 글로 올렸거든요. 제가 2개 올린 거 있죠? 그날 아침에 쓴 거예요. 이제 원래 제 생각이었는데,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해 봤어요. 이 코스에 대해서. 이제 이틀 동안 제가 막 썼거든요. 막 2시간 막 신경 써가지고. 그래서 단톡방에 넣었는데요. 캠프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단톡방에 너 누구야? 이러고 너 누군데 이런 글을 올리는 거야? 누구세요? 그랬더니 캠프 사무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 줬어요. 전화 주시라고. 그래서 전화를 제가 받고 왜 하셨냐 그랬더니 당신 누구냐고. 그래서 나 이 코스 3년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고 이 코스로 인해서 제가 어, 교육관님을 알게 됐고 이건 너무 중요한 거고 이제 이 코스를 까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선거판에. 돈만 쓰고 이게 뭐냐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글들을 올렸더니 이거를 앱자부에 올리면 안 되냐. 이제 앱자부에 올리고 막 우리 엄마 것까지 퍼다가 블로그에다가 거기 단톡방에다 올리고 그런 거예요. 막 누가. 그러니까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아마 이번 기회에 몰랐던 사람도 저를 알게 됐을 것 같고 블로그로.
블로그로. 그리고 어제 이제 장 박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이제 우리 엄마 이야기도 올라왔다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경험이 되게 그 이론을 오해란 쌤이 얘기한 이론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경험으로 자기 엄마를 이끌어서 하고 지가 이끌어서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막 이튿날은 이것은 특급 비밀이었다. 실은 정말로 그래요, 선생님들. 진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 특히 논어나 이달에 들어간 어려운 책을 담론을 왜 넣는 거야? 좀 쉬운 책 하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특급 비밀이에요. 제가 초창기 때는 이렇게 늦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멤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준이 있는 분들이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와도. 그냥 안 들어와요. 다들 그래도 나름 좀 뭐라 그럴까 초창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 상담하는 게. 그래서 저도 되게 긴장해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긴장도 하지만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 수준을 올려줘요. 멤버들이. 그러니까 멤버들이 그냥 실은 이 책은 쉬워요. 이런 책들은. 이런 책만 읽을 수 있는 멤버들이냐 아니면 이런 책도 읽어낼 수 있는 못 읽더라도 끌어갈 수 있는 멤버들이냐. 이건 애들 수업할 때도 제가 많이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을 올릴 때는 조금 수준 이상의 책을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읽히는데 그걸 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팀에. 그래서 해 선생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AI 시대에 누구나가 AI는 다루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러면 거기에서 빈 곳은 뭐냐? 빈 시간과 빈 곳. 지금 AM 5시도요. 골든타임이에요. 남들이 갖지 않는 일반적인 타임이 아니라 골든타임. 지금 이거를 어떻게 지금 선생님들이 쓴 책을 종이책으로 일단 한번 투고해보자. 지금 AI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쓴 책 한 권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은 투고해볼까, 우리 멤버들 글을. 왜냐하면 이 AM 5시 일반적이지 않은 이 골든타임에 일어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오늘이 320일 넘어요. 일단은 이제 제 스토리에 후킹할 것이고, 같이 함께하고 있는 멤버들도 후킹할 것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이 골든타임에 남들이 하지 않는 AI 기술만 공부하는 다 그쪽으로만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역으로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공부. 누가 공자를 해요. 누가 논어를 할 것이에요. 그거를 향해서 우리는 스피드까지는 아니지만 느리게 가고 있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가 풀어낸 게 오늘 아침 제가 좀 다른 식으로 풀어낸 이야기예요. 어젯밤에는 그냥 강의 들은 거 이제 세 개를 제가 넣었거든요. 절박함 속에 해냈던 일이 뭐였던가? 나는 내 삶의 전략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밑에다 썼어요. 슬퍼할 겨를이 없다. 실패를 실패로 두지 말자. 어젯밤에 쓴 거예요. 거기다가 세 번째, 몸으로 알아낸 것이 무엇인가? 세 개를 그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지금 해 선생님이 얘기한 이제 그거에 이제 AM 5시라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남들이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공부를 우리는 하고 그거를 몸으로 스피드까지는 아니지만 슬로우 킥으로 이어가고 있는 더디지만 가고 있는 그러니까 느리지만 이거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정현 선생님이 작년에 쓴 글을 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얘는 누구네요? 얘는 또 누구네요? 그 주정현 선생님 작년에 쓴 글이 찐한 게 있거든요. 그 애기 엄마로서 이게 자체가 굉장히 그 절박함에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이제 가끔 통하고 그러는데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 잊지는 못하고 이제 뭐 집에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슬로우 킥으로 우리는 삶의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게 엄청난 무기로 슬로우하게 가고 있지만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 뭔가 얘기했을 때 이야 이야 하기도 하지만 그냥 몸이 그렇게 해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들이 읽지 않는 AM 5시와 뭐 이런 그 공자 공동체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지 않아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내 삶에 녹아나서 흐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강연장이든 일상이든 자연스럽게 흐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유진 쌤 같은 경우도 지금 6개월 저랑 부모 독서 코칭을 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둘이 막 애기 엄마들 만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약간 한 단계를 점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일단 여기 들어오세요 했던 거예요. 잘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이란 쌤 맞아요.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약간의 에, 절박함이라면은 나는 아직 멀었다. 저는 공자 책을 읽으면서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하게 돼요. 그게 저를 더 공부하게 만들더라고요. 자, 이미애 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제 얘기 여기까지. 미애 쌤. 네.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세 가지 질문하라고 했는데, 그, 그 뭐 전략 세 가지 있었잖아요. 시간, 공간, 속도.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골든 타임은 언제인가? 내 인생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40대가 내 인생에서 지금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이구나. 왜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아이들이 어리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그 아이들이 조금은 좀 저도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40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대, 60대를 잘 살아내려면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그 시간을 잘 써야겠다. 내 삶을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지금 40대. 그래서 지금 이게 내 인생의 골든 타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지 않는 곳, 여기서는 뭐 공기무비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공간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지금, 나는 지금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바라보지 않는 곳, 우리 조직에서는, 잘 하지 않는 행동을 제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SNS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저한테는 남들이 지금 바라보지 않는 곳을 저는 그곳을 보고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 뭐, 뻘짓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간간히 저를 좀 알아봐 주신, 뭐, 어떤 연수하는 공간에 갔을 때, 너 잘 보고 있어. 뭐, 사람들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 아직도 그거 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그래도 이게 좀 내 나름대로 좀 브랜딩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리고 또 나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잘 찾아가고, 옳은 길로 잘 찾아가고 있는 그런 혜 선생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저는 자충우돌이거든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안 되면 또 저것도 해봤다, 하고 있는데, 방향은 잃지 말고 내 페이스대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다가도, 이거 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더 거기다가, 좀 더 그런 마음을 더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혜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부랴부랴 책을 또 몇 권 어제 샀더니 어제 왔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화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일단 먼저 책에서 뭐 배움이 있어야 되고 배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 저 나름의 그 어떤 반복된 노력과 그 의식적인 그런 노력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어저께 제가,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예,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음, 갈매기 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어쩌면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조나단이에요. 남들이 가지 않는, 가장 멀리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 얘기는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음, 그 책이 다시 읽혀질 거예요. 갈매기의 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조나단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또 추방당하잖아요. 뒤에 얘기는 그래요. 옛날 그 갈매기의 꿈 조나단 이야기는 추방당한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멀리 난 얘기만 나와요. 근데 그 출판사가 있는데 몇 년 전에 다시 나온 책이 있는데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혜 선생님이나 미애 쌤은 같이 읽고 토론을 했는데 그 책도 한번 들어가 보긴 해야 되겠네요. 조나단. 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지금 아주 뻘짓이 아닙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이 뻘짓은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 뻘짓은. 인문학, 인문학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과 이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하고 어떤 연결이 겁나 돼요, 겁나. 절박으로 시작하는 AI 공부, 맥락의 흐름을 접목하는 인문학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혜선쌤 짱, 강의를 연결해도 멋지실 것 같아요. 꾸준한 독서와 AI 툴 도구를 활용하여 AI 리터러시로 거듭나는 시대. 네. 자, 요것도 좋고요. 꼭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미애쌤 지금 기록 잘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기록을 너무 않고 있다는 거. 저는 그건 꼭 얘기해 보고 싶어요. 요번에 저 어떻게 얘기했냐? 그 2,000명 있는 선거 캠프에 교육감님 요즘에는 카톡으로 이렇게 불러서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선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세 군데 끌려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은 떨어졌고 두 사람은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저를 얘기한 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요, 어, 블로그에 글이었어요. 그 두 개를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해고 앱 잡어 어쩌고 저쩌고. 아마 제 블로그가 또 노출이 됐으니 이제 누군가는 봤을 것이고 많이 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흥에 연락이 온 그 도서관도 제 블로그 보고 또 연락이 왔고 어딘가 나를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SNS, 인스타든 뭐든 단 하나라도 좀 해보세요. 단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꼭 갖고 가야 되는 일이에요. 윤은미 선생님.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윤은미 선생님의 성향은, 어, 인스타보다는 블로그가 더 나을 것 같으니 단 일주일에 한 편이라도요. 저희 남편이랑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일요일마다 카페 가서요. 글 써요. 책도 읽고. 남편 지금 블로그 만들어줬어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근데 지난주에는 안 썼거든요. 당연하지. 글을 안 썼던 사람인데 써야 돼. 이거 안 될 거예요. 일단은 블로그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잘한 일이다. 부부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 시간에 지우는 공부하고 있고 너무 행복했어요. 같이 막 비전을 나누고 얘기 나누고. 그래서 그 기록 되게 중요합니다. 윤은미 쌤 잠깐 나가셨어. 네. 지금 이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예, 그래요. 윤은미 선생님, 먼저. 윤은미 선생님 꼭 그거까지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강사로 뛰기 때문에 더. 강사로 뛰신 분은 특히 블로그 글, 네, SNS 하셔야 돼요. 네, 네. 예, 바오밤님 덕분에, 네, 네, 이제 저도 최근에 그 블로그를 좀 활성화 시켰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 1편은 쓰도록 마음속에는 갖고 있는데, 네, 그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은 그 고경력, 그러니까 시니어 그 퇴직자들을, 은퇴하신 분들을 만나면서 또 느끼는 게, 어, 제가 정말 이 업계에 들어오길 너무 잘했다라고 느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굉장히 눈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음, 처음에 얘기할 때 그분의 경력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이분이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이렇게 느꼈고 눈이 완전히 이렇게 주시를 한다는 게 너무 지나쳐 가지고 눈동자가 저는 그렇게 경직되어 있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음, 이분이 누굴까? 그러니까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듣기만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들어보니까 그 구치소의 공안직을 30년 이상 하셨던 아, 분이었어요. 정말 자기 앞에서 바늘을 삼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 위험성이 있는 환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어, 앞에서 여러 가지 사고 현장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잘 지켜야 되고 어, 여러 가지 뭐 사고가 많았겠죠. 예. 근데 그 외에 그러면 30년을 어떻게 그분이 일하셨을까라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그분의 그런 직업에 대한 또 그런 태도가 이분은 완전히 일상으로까지 다 영향을 미친 거죠. 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위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 사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대처한 모습이 결코 이렇게 위압적이라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환경을 내가 잘 이겨내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뭐 군기라 그럴까? 우리가 군인이 이렇게 군대 생활 하듯이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의외였던 게 예를 들어서 구치소에서 누군가 막 소리 질러서 노래를 한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가서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는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소장일 때 그러면 데려오라 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 뭐 음,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를 꺼내고 해서 결국은 해결이 된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음, 아무도 해결을 못 했는데 어, 뭐 그러니까 노래를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가부터 가봐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음,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또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음, 그런 사람한테 남들처럼 다가가지 않고 그렇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 30년 이상을 했고 그분이 이제 최근에 한 게 바로 글쓰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글을 써서 책을 내셨어요. 야, 그러니까 전자책도 내시고 그다음에 책도 구치소에서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글을 쓰셔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음, 계속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하지만 그 음, 눈빛이 와 처음엔 너무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이 사람 도대체 뭐 어, 하고 왔지? 그렇게 느낄 정도로 이상했는데 거의 2시간을 얘기했어요, 제가. 음, 하면서 저도 배운 거예요. 와, 이런 분의 이야기를 정말 다시 들어보고 싶다. 듣게 되는 기회가 또 어디 있을까 하면서 저는 뭐 손흥민 선수도 정말 대단하지만 일상에서 약간 그런 위인들을 만난다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유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게 아닐까. 정년퇴임을 하셨으니까 음,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시니어 분들은 사실 이렇게 제가 이제 블로그를 쓰면서 하나의 저 나름대로의 컨텐츠라 그럴까? 이제 바오밤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AI로 카드 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음,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음, 결국 그러니까 카드 뉴스는 한 몇 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음, 동영상은 한 편을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 부분들을,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일을 구하신다거나, 요즘엔 또 창직이 답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 한마디로서 바뀌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뭔가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할 때 그분들도 달라지지 않을까? 더 좋은 자기 길을 찾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마음의 결심을 좀 하고 하면은 제가 좀 블로그에 또 그거를 더 넣을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나름 또 플러스 알파를 제가 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어, 결코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노력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변화해 가려는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이겨내고 또 거기에서 작은 성취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행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또 오늘도 좋은 배움을 여기에서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선생님은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게 곧 책이네요, 책. 사람 책. 네, 사람 책 엄청, 맞습니다. 네, 예. 좋겠다. 날마다 그 새로운 네, 사람들을 그래서 만나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좋네요. 그리고 직업도 상담을 또 해주면서 본인의 또 진로, 뭐 이런 것들, 뭐 다양한, 그거 말고도 뭐 다른 것도 상담을 해주시겠죠? 자체가 그냥 컨텐츠니까요. 그거를 지금 잘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단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그런 거 기록했다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보기도 하고, 누군가 또 인사이트 얻고 그럴 거니까. 네, 어, 알겠습니다. 네, 한 줄 소감을 지금부터 씁시다. 네, 쓰면서 들읍시다. 저기, 뭐야, 정동주 선생님이 지금 잠깐 들어오셨다가, 들어오셨는데 지금 안 보이세요. 윤정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 그게 간절함이 가장 큰 무기가 되고 또 반복이 재능을 앞선다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어, 제가 이제 보니까 절박함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반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게 됐거든요. 그 이번에 이제 우리 그 김민식 거기 책을 읽었을 때 그 50대 시작하는 건테크 그 부분하고 이제 그 푸시업 하는 거 있잖아요. 차임표 푸시업 50개 이랬는데 그냥 막연하게 읽다가 나도 한번 해볼까 예전에 한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요령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해서 세게 힘들게 겨우겨우 했는데 이제 이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이게 좀 체화가 됐는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음, 10개도 되고, 또 좀 쉬었다가, 또 생각나면 또 15개도 되고, 뭐 이러니까, 어? 이게 몸으로 익혀졌네,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러면 나는 김민식이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처럼 나도 60대에 몸짱이 되어보아야 되겠다. 그냥 저 혼자. 사실은,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는데, 이 몸으로 해내는 건 내가 할 수 있겠다. 근데 매일매일 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생각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억지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몸으로 익혀져 있더라고, 선생님.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냥 걷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챌린지 박업 선생님 만나면서 그 걷기 챌린지 100일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단순히 그냥 성공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그냥 걷기를 좋아해서 시작했고 또 100일을 또 챌린지 시작했고 그다음 또 내 몸을 위해서 갱년기 접어들면서 좀 근력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음, 근데 알게 모르게 그게 몸에 그 체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이 몸으로 해내는 이 운동으로 내 몸을 단련시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뭐,
욕심내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내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어, 그런 생각을 했고, 뭐 절박한 자만이 이긴다 그랬는데, 그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뭐 절박함 이것보다 아, 나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좀 내 몸을 챙기는 그런 면이, 어, 자신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지금도 이제 계단 오르기도 뭐 시간 날 때 그냥 마트에 잠깐 간다든지 뭐 이렇게 바깥 외출을 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숨가쁘지 않고 그냥 재밌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 이것도 내가 몸으로 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쌓여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 이제 그 영상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아,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내 전략은 무엇일까? 나는 또 어떤 절박함으로 조금 더 앞을 내다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좋은 부분은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느끼는 그런 좋은 점 있잖아요, 선생님. 아, 나 이만큼 좋아졌네? 그런 걸 이렇게 남과 다르게, 남을 부러워한다기보다, 이번 선거하면서 그 느낀 게 있는데, 부러워하면 따라하잖아요. 부러워하면 따라하고, 질투를 하면 자기가 폭망한다. 왜냐면, 너 저라 못해라 막 이렇게 한대요. 아, 그래서 부러운 건 참 좋은 거구나. 질투하지 말고 부러워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잘 들었습니다. 항상 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머릿속에 막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데 또 잊고 나면, 지나고 나면 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러는데 오늘 이 영상 듣고 이러면서 아, 좀 더 나를 좀 챙기고 좀 더 나를 이렇게 많이 보담아서 조금이라도 좀 즐겁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주제 너무 좋은데, 그러면 누군가에게 꼭 요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에게 안 필요해도 내 얘기 좀 들어봐. 3분 스피치. 제 책에 본캐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게 되고요. 또 글을 또 한 번 쓰면 진하게 쓰면 그게 정말로 또 내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하루만큼은 딴 거 생각 않고 이 주제에 좀 몰입하면 굉장히 내 걸로 남아요, 이게. 그래서 어딘가에서 무언가 얘기할 때, 아, 나 그 주제로 한번 메시지 넣어서 얘기해 봐야 되겠다. 뭔가 또 내 얘기를 괜찮게 자기소개할 시간도 있잖아요. 그럼 저 어디 살고요? 동네 몇 살이고요? 요게 아니라 제가요, 몇 달 전에 논어를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손흥민이가 그렇대요. 그러면서 내 소개를 해봐요. 얼마나 멋진 자기소개가 되겠어요. 그럴 일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밋밋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 소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기억해 두셨다가. 자, 유진쌤 오늘 첫, 참관? 어땠는지요? 네, 유진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그동안에, 시간이 좀, 나만의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새벽에 지금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영상을 보면서 그럼 나만의 시간, 공간, 속도, 전략은 무엇일까? 이렇게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가 굳이 왜 애 키우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진짜 한 끝이 아니라 내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시간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골든타임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지금 식구들 다 자잖아요. 어떤 때는 막 외친다니까, 야, 나 우리 동네에서 1등이다. 이렇게 살면요, 우리 동네에서 1등이 되고요, 인천의 1등이 되고요, 전국의 1등가는 독서지도사가 될 거야 하고 제가 10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윤정희 선생님 얘기에 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10년 전에 그때 미라클 모닝 할 때 6시 기상이었어요. 8개월 딱 하고 이 거지 같은 건 나 못하겠다 하고 4개월을 쉬었거든요. 근데 또 다시 원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네. 그러면은, 아, 그 거지 같은 거 다시 해야 되나? 그러면 미라클 모닝 책을 다시 봤어요. 그러면서 다시 했는데요. 오라. 깜짝 놀랐어요. 주인님, 꼭 그 활용하세요. 주인님. 주인님의 몸은 과거의 주인님의 몸이 아닙니다. 이제는 미라클 모닝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동네 뒷산에서 북한산 정도는 거뜬히 오를 수 있는 몸이 됐습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다음 또 히말라야 산까지 올라가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내 스스로 이런 식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주고 응원을 하고 이러게 되면요. 그 한 끗 차이가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줘요. 그 한 끗 차이가 저는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스토리 자체가 그래요. 매일 안 일어나도 요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릴렉스하게 슬로우하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엄청난 거죠. 거기에다가 책까지 우리는 쓰고 있잖아요. 매달 공저로.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은 것들을 매번 우리는 주식 쌓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거죠. 네, 좋습니다. 글 좀 씁시다. 한 줄 짧게라도 쓰고 헤어집시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는 수금인 것 같아요. 네, 글쓰기 시작. 길게 쓰지 말고 한 줄이라도 쓰고 가세요.